특별한 만남, 특별한 초대, 별에서 온 그대.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4선 국회의원이시자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31대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내시고 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내신 김성곤 국회의원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LA까지 또 오시고, 네, 굉장한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들 듣기 전에 우리 김성곤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부끄러우시겠지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네. 템플 대학이라는 데서 종교학 박사를 했었고요. 네. 한국 가서 종교 평화 운동을 하다가 민주당 영입으로 네. 1996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전남 여수에서 제 고향인데 네. 4번 국회의원을 하고 또 서울 강남에서 2번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주로 제가 국회하고 당에서는 외교 안보 통일 그리고 재외동포 쪽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하면서 뭐 우리 동포사회 특히 뭐 LA 한인회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죠. 네. 그렇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을 하셨으면 진짜 LA 교민들과 가까이 소통하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여기가 뭐 미국이 제일 큰 동포사회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데가 LA이기 때문에 LA잖아요. 네. 사실 LA 한인회가 전 세계 500개 한인회 중에 제일 맏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 이민 역사가 시작됐던 맞습니다. 것도 네. 맞고요. 그러면은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LA에 계신 교민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계엄 때문에 우리 LA 동포들도 다들 마음 졸이고 계셨을 텐데 지난번에 헌재에서 또 그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국민 투표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안 하시면 또 투표를 못 하기 때문에 4월 24일까지 꼭 등록을 해주시고 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 말하죠. 네, 그리고 5월 20부터 25일까지 또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와서 좀 투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금년이 한반도 분단 8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80주년 기념해서 그 평화통일 강연회를 하러 왔는데 지금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중요한 게 미주동포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제일 맏형이신 우리 LA 동포들께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에 우리 LA 동포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려 오셨다고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에 북한과 남한은 같은 동포도 아니고 남한과 통일 논의도 안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한의 관계를 적대적인 이 국가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남북 간의 통일 얘기가 더 쉽지 않다라고들 짐작하시고 계실 거고 맞습니다. 그럴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기 때부터 좀 남북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하다가 네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대북 관계를 보다도 적대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남북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네. 북쪽에서는 이제 남쪽하고는 동포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또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하고 통일 논의도 안 하겠다 해갖고 네. 북한에서 헌법도 고치고 또 뭐 심지어 교과서에 있는 그런 통일에 관한 얘기도 다 지워버리고 네. 심지어 남한과의 그 통일을 논의하는 그 북한 정부의 조직도 없애버리고 아하. 또 김일성, 김정일 선대죠. 그 위원장 때 만든 그 통일 관련 시설도 다 파괴하는 등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새 정부 들어서도 남북 대화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은 또 러시아하고 또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핵폭탄까지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은 뭐 우리 혼자든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리 뭐 이 국가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건 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미국이 또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하고 또 사이가 좋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또 그런 의지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음. 과거 싱가포르나 그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이 사실상 결실을 못 맺었는데 네. 이번 제2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결실을 맺어서 남북 관계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하고 한반도 평화에 좀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그 역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우리 미주 동포들이 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미주 동포들의 역할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여기 미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북한 분들을 뵀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북한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 계신 분들, 탈북민들 이제 단체도 있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국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다녀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로 맞습니다. 네. 들어봤는데, 네. 그만큼 이 미주 사회에 계신 분들이 키를 가지고 네, 있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미국과 이제 북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결국은 북한하고 남한 또 북한하고 미국이 사이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네, 분단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군사적인 위기가 국방비, 높아지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뭐 국방비도 높아지고 네, 또 미국도 지금 그 우리 주한 미군에 대한 또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미 관계도 좀 평화로워지고 음, 남북 관계도 평화로워질 때 네, 사실 우리 분단 비용, 국방 비용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북 또 북미 관계가 네. 다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고, 맞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가 오면은 우리 남한한테도 좋은 것이,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활로가 남북 경협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에 개성공단이 있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음, 사실 북한의 그 값싼 노동력과 값싼 토지, 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하면은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연구소에서도 네. 남북한이 교류만 돼도 음, 한 20년 내에 한국이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큰 GDP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허, 그런 아주 뭐 꿈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네. 뭐 이게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은 대박이다. 음, 이 얘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어쨌든 남북 간의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뢰를 쌓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수 있는 건 또 우리 미주 동포들이고, 그래서 그 남북 북미 관계가 앞으로 좀 좋아져서 외교 관계도 맺고, 그렇게 갖고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은 너무 그렇게 저희가 위로를 받고 또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네. 만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사실 우리가 과연 그 남북 관계와 음, 미국과 북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어떻게 힘을 보태줄 수 있겠나라고 좀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많죠. 네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자그마한 관심과 실천이 그게 모여서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라고 미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도 있습니다만은, 네.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장점을 잘 살려서 네. 우리 한민족 전체의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야 되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유엔 제재 때문에 교류가 어렵습니다만은 네. 사실 남북 관계 그때 물꼬를 튼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미주 동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예,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남한과 북한에 사는 동포들은 그 분단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인식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근데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은 제3자적 입장에서 음. 저는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좀 그런 그 양쪽이 서로 증오하고 있는 네. 이 대립의 관계를 음. 이 화해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참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참정권을 갖고 미국 정치권을 또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K팩의 뭐 최강철 대표님 이런 분들 요즘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 또 미국 대통령 네. 또 미국의 언론 등을 상대로 해서 네. 남북한 관계가 좋은 것이 결국은 미국에도 좋고 그렇죠.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해서 이게 적대적으로 가지 않고 화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노력을 하면은 저는 뭐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낼 것으로 그런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렇죠.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네. 조금 더 마음을 쏟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머리를 좀 쓰고 마음을 쓰다 보면 이러한 협상 토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좋은 쪽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그 선순환이라는 말 참 좋은 네. 말인데 네, 말씀하셨네요. 그 네. 가는 말이 좋아야지 또 오는 말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도 그렇고 네네. 북미도 그렇고 험한 말 하지 말고 네. 서로 좀 좋은 말로 하고 그 유대인 사회가 굉장히 단결이 잘 되잖아요. 전 세계 맞아요. 유대 동포들이. 네. 근데 그 유대 그 탈무드라는 책에 그런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허. 우리도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500만, 그리고 해외 750만 전부 합하면 8,500만 정도 되는데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우리가 다 코리안이기 때문에 코리안은 한 형제라는 그런 형제 의식을 갖고 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서로 잘 지내면 그게 훨씬 그 좋은 시너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서로 좀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한민족을 세우신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좀 그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네.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그런 그 평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들이 셋이 있어요. 네네네.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싸우게 되면 맞아요.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둘이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계속 이제 있었던 탄핵 정국 기간 동안에 분열된 조국의 모습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맞아요. 아주 극심하게 좌우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어떤 그 자기만의 정치적 이기주의가 분열을 유도해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네네. 이 세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남한의 그 진보 보수가 극심한 거의 뭐 내전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분열 상태를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남남 갈등의 뿌리에는 남북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남남 갈등은 계속 이런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텐데 네. 아까 이제 뭐 그 세 아들이 있다고 그랬지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재물을 그 헌납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끼리 화해하고 와라.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형제인 코리안들끼리 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세계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밉다고 안 보고 지금 막 아웅다웅 싸우고 또 남쪽에서도 지금보다 보수다 싸우고 있는데 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분이라면은 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좀 그런 민족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라던가 네네. 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이 발달을 하면서 음. 많은 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유입되는 정보들로 인해서 음.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음,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내 안에서의 평화 음, 그리고 화합을 먼저 중심을 잡고 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보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감정을 섞어서가 아니라 음, 내 논리에 맞게 펼쳐보고 음, 그렇게 하면서 좀 대화를 협상 테이블로 좀 이끌어 나간다면 음. 그러면은 화합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음, 이런 그 SNS 매체들이 네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음, 거꾸로 네네. 이런 유튜브들이 자꾸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음,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랬죠. 사람들은 또 자기 편 얘기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유튜브나 이 SNS가 음, 우리 사회를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하는 데도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속상했죠. 참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잘못 이용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여기 우리 방송이나 또 LA에 계신 여러 매체들이 음, 좀 동포 사회부터라도 네. 그 좀 화합의 목소리가 날 음. 수 있도록 그 좀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힘이 투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투표를 하는데 앞으로 재외 국민 선거의 일정 그리고 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이 재외국민들한테 정말 어렵게 2009년부터 재외국민 투표권이 부여가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수 국적자가 아닌 바에는 이제 투표하기가 불가능합니다만은 네. 복수 국적을 갖고 계시거나 영주권자나 아니면 여기 단기 체류자들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재외국민들은 투표하려면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네네. 여기 그 영사관에요. 음. 근데 이게 등록 마감이 4월 24일입니다. 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4월 23일이 마지막이군요. 24일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꼭 등록을 해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투표는 5월 20일부터 있어요. 아하. 그래서 5월 20일부터 닷새 동안 네. 여기 이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되죠. 근데 네. 그 여러분들이 뭐 한국의 재외동포청이나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요구를 할 텐데 사실 투표율이 높아야지 또 한국에서는 또 그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시고 음. 또 투표권을 안 갖고 계신 시민들은 음. 미국 사회 투표를 좀 적극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맞아요. 여기 또 무슨 하원의원 선거도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내년인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좀 한인 분들이 또 정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접 진출은 못해도 간접적으로라도 네. 그 미국에 있는 그 정치인들과 좀 유대를 강화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네. 그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커뮤니티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거가 됐든 미국 선거가 됐든 우리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네. 이것이 민주시민의 권리자 의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저번에 있었던 재외 국민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정말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 네. 이거는 뭐 재외국민들 탓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요. 워낙 투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뭐 등록도 한국에서는 먼저 그냥 해야 주민등록만 되고. 들고 그날도 휴일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휴일도 아니죠. 그리고 또 멀리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그렇죠. 타고. 네. 또 미리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보통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투표율이 뭐 10%를 좀 넘었다가 말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재외국민 투표권 줬는데 돈만 많이 쓰고 이거 뭐 과연 그 투표권 이거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네. 그거는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마치 그 이솝 우화에 그 두루미한테 음식을 주면서 접시한테 주고 여우한테 음식 대하면서 항아리에다 담아주면은 맞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은 투표하는 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그 우리도 미국처럼 우편 투표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네.
또 프랑스 같은 데는 전자투표도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열어야지만 음, 재외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한국의 정치권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외국민 그 투표 법을 바꿔서 네, 투표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님이셨었기 때문에 네. 이 재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이렇게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들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네. 그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는 것 아이고,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재단의 마지막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었지만 이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동포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시면 동포청이 어떻게 개선이 될 것 같은가요? 그럼 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야지 않은 얘기고 네. 또 민주당이 뭐 승리한다는 것도 지금 뭐 유리는 합니다만은 뭐 아직은 지금 100%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만약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음, 그 동포청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그 동포들이 예산이 이제 청이니까 더 많이 늘어나서 네, 그 재외동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쳤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 기관이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나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전 내년부터라도 어쨌든 좀 새 정부가 좀 재외동포들한테 예산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무원 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공무원 기관이 되면 그 관청이 되면 문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장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어디까지나 재외동포들한테 하는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네. 소위 그 서번트십을 네. 좀 발휘해서 보다 좀 친절하게 네. 그리고 어쨌든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네. 그래서 재외동포 사회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음. 좀 재외동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재외동포청만은 우리 편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또 옆에서 음. 좀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속된 시간보다 훌쩍 더 지나가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김성군 전 국회의원님이시자 우리 제 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을 지내신 우리 김성군 이사장님을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조금 더 우리 동포 사회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남한, 북한, 미국과의 관계 협력을 위해서 내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평화를 함께 나눠보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군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인사드릴게요. 세계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을 코리안이라고 부르는데 네, 코리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코리아는 고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 한자 말을 뜯어보면은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네. Very beautiful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 그러면 very beautiful people이에요. 아름다운 네.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우리 동포들끼리도 그렇고 네, 또 현지에 사는 여기 그 현지에 계신 다른 그 여러 민족들하고도 그렇고 네, 또 우리 한반도에 계시는 남북한 동포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네. 그 우리 아름답다는 그 코리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역할을 같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네. 또 더 행복하시고 또 더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군 의원님, 이사장님, 네. 미국 일정 잘 소화하시고요. 네. 늘 가시는 곳마다 네. 좋은 만남, 네. 또 좋은 성과들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됩니다.